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외부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강하면 성실한 거 맞죠. 그죠? 예, 정말 성실합니다. 성격적으로 성향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SNS나 인터넷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성실함 하나로 충분히 통할 수 있지 본인의 성향으로 업종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서 딱 제가 7분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내가 오늘은 그 세 분의 얘기, 세 분의 뭐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감개가 무량하고 그 과정에서 요 멘토링이라는 얘기를 오늘 조금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원효정 사장님이 맞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나다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자기다움이라는 걸 찾아가는 게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뭐 이걸 자기를 찾아서 뭐 해인사를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가서 승려가 되셨다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무대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서일 강사님 만나고 그럴 때 아마 그때 원효정 대표님 할 때만 해도 제가 외부 강의가 코로나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무대예요. 예. 사실 어쩌면 이 무대가 저는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대에 대해서 되게 무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대에 관련돼서 되게 욕심도 많았어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있고요. 저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제가 무대 위에 있는 저의 높이와 이 청중들, 고객들이 갖고 있는 거리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때요? 욕심이 생기니까 더 위로 올라가죠. 더 위로 올라가죠.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유명해지는 건가? 인플루언서인가?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나? 어디까지? 저는 대기업에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올 정도로 방방곡곡 강의 콜을 받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청중들은요, 이 갭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강의가 계속 어려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어려운 강의를 하기를 그 교육 담당자들은 원하고요. 이 사람들이 아는 강의를 하면 제 체면이 마치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어려운 강의 위쪽으로만 가는 강의들. 어때요? 이게 올바른가? 제가 여기서 이제 스스로 묻는 질문이 이거죠. Why?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계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한 5계단 정도 스스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도와야 될 분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는 과정에 강사와의 갭이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을 못해요. 그냥 과연 이게 내가 나한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이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1인격 강의를 계속 하면서도 사실 강의 시작했다, 강의 끝냈다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발표하신 세 분하고 저하고 관계는 좀 강의를 따라오시면서도 개인적인 1대1 관계를 많이 했고요. 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분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저한테 가장 적절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어쩌면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코칭은 일단 어떤 틀이 있고요.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컨설팅은 성과가 있습니다. 컨설팅이 가장 비쌉니다. 근데 멘토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멘토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그렇죠. 우리 오서일 강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무슨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저도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제가 복잡한 생각을 내오는 것보단 내가 그의 눈을 보니까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 밥이 되든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괜히 논쟁의 관계를 만드는 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첫 번째는 아까 메타인지 아까 원효정 사장님이 정말 귀한 얘기 해주셨어요. 본인이 뭐를 아는지 yes, 뭐를 모르는지 no. 이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한계를 만나야 됩니다. 예, 내가 한계를 만나야 아까 우리 원 보여드렸죠? 맞습니다. 이 원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변방으로 가야 돼요. 가장 불편하죠? 여기서 놀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커집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실 이른기업 CEO 경영스쿨에는 혼생 시간도 있고 본인의 한계를 이렇게 도전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강의를 하면서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투여되지만 이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 있는지,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때쯤 왔어요. 그럼 이분의 출발점은 A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분의 출발점은 B입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이분의 출발점은 C입니다. 각각 다르죠? 다르게 가야 각각 다른 메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려요. 저는 지금 50대 50, 네. 기존에 수강했던 분 50, 새롭게 소개받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 50. 이렇게 만나서 할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이분이 어디까지 했는지, 이분이 어디서부터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김영환 교수처럼 살고 싶어요? 뭐 오소일 강사처럼 하고 싶어요? 원효정 사장님처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까 원효정 사장님 제가 알거든요. 본인이 세마정이라고 이렇게 새벽 모임을 굉장히 잘하세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 분이 이거 나도 하겠네. 두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나도 하겠네. 나가서 하니까 배워서 하면은 우리 원효정 사장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 마음을요. 그냥 나가서 잘하면 좋은데 나가서 뭐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거기서 수익화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새벽 모임 갖고 수익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수익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돈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즉시 고객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거기를 뛰쳐나오면서 이 새벽 모임이나 저 새벽 모임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원효정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메타인지를 모르고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카피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카피라는 과정에서 내 거를 만들지 못하면요 절대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몇 가지 기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지능, 스트롱 검사 이걸 몇 가지 검사를 이렇게 무료로 좀 해드려요. 그러면 좀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도 점심때 이제 어떤 청년이 우리 이른기업 하셨던 분의 이제 딸인데 뭐 방광한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보낸 거죠. 또 이제 8월 달에는 20대들 그 캠프를 또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고등학생들 캠프를 하고. 근데 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 기질검사와 다중지능을 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딱 보니까, 아이고, 너는 너만의 세상에 자유롭게 그냥 뭔가, 그게 자신의 매력이에요. 그 매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까지 하기 싫은 거 부모가 시켜서 했고요. 남들이 시켜서 했고요. 또 아이고, 주변에 보면 나라 별로 이해관계 없는 그 누나, 이모와 삼촌들, 모모카더라. 그 애들을 죽이고요.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야 너는 진짜 자유로운데 너만의 세상이 있구나 이 한마디에 비빔밥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건 거죠. 위로를 받는 기분이죠. 근데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 진단을 통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유롭게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 메타인지를 살려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브랜드 전략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기승전 자기 브랜딩이에요. 근데 이 브랜딩을 입증하는 게 뭐예요? 콘텐츠예요.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뭐 SNS를 하는 건 다 좋은데 저는 why를 묻는 거죠. 아니 who를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블로그에 와야 합니까? 누가 당신의 SNS를 봐야 됩니까? 그럼 누구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내가 그 곡에 안 올지도 모르고 나 혼자 떠들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이 마케팅과 브랜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콘텐츠 없이 마케팅을 먼저 배워요. 콘텐츠 없이 브랜딩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선
어떤 것도 올려도 다 사상 누각이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콘텐츠도 없는데 마케팅을 배우러 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하면 돈 된대. 이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시작해도요, 아마 뒷북일 겁니다. 왜요? 이미 지나갔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정말 줄기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나다움이에요. 예. 오소희 강사가 처음에 강의한 건 마인드맵이 아니었어요. 바인더, 시간관리, 셀프 리더십. 근데 언젠가 마인드맵을 해볼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양쪽의 시각이 있었어요. 왜요? 마인드맵은 오소희 강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소희 강사님이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마인드맵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소희 강사가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나 말고도 이거 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때요? 나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마인드맵으로 과연 돈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요. 그때 무슨 우동집에서 화를 내면서 네가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지 원래 돈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그게 바로 자신감, 자존감이에요. 자신감. 저는 이게 마인드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기질과 이렇게 다중지능 보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삶에서 본인이 뭘 잘했는지, 어디서 성과를 냈는지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돼 있어요. 마케팅을 먼저 배우기 전에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고 콘텐츠로 내 브랜딩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셀프 브랜딩이라는 말 너무 좋죠. 그래서 나를 어떤 색깔과 이미지와 뭘로 나를 뭔가 포장, 그때부터 나는 자존감 깎이는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포장한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뭔가 아까도 우리 원혜전 사장님 나는 후킹을 잘 못해요. 근데 후킹 못해도 사업 잘하잖아요. 왜요? 후킹이라는 건 뭐죠? 뭔가 포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퍼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마케팅의 용어인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불편해요. 퍼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고요. 그 다음 뭐 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끈다. 근데 이거를 책으로 공론화시켜버리면 이 퍼널은 마치 누군가에겐 함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낚싯바늘이거든요. 낚싯바늘에 걸려서 그 다음 단계를 끌려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을까 이거죠. 세 번째가 이 고객 관계에 대한 리더십 멘토링이에요. 제가 결국은 멘토링을 할 때 그 사람이 깨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콘텐츠고요. 하나는 고객이에요. 콘텐츠는 내가 혼자 연구하면 되는데 고객은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뭐 영업 아닌 영업을 해야 되고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비롯된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본인이 지금까지 이 성격을 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성격 때문에 본인의 한계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한계선이 뭐가 돼야 돼요? 출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 멘토링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멘토링은 절대 1대1입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고요. 상담을 일단 해요. 이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게 간절한가? 그리고 길게 안 해요. 평생 이런 거 안 합니다. 3개월 동안 약속하고 1대1, 일주일에 한 번. 네. 이거는 지금 1인 교육 과정을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한 2, 3개월 정도만 하면 잡혀요. 거기서 잡혀야 될 건 본인의 컨텐츠와 본인의 고객. 이 두 가지가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1인 교육 과정 하면서요. 갖고 있던 어떤 곤조가 있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저 이재분 사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제가 이재분 사장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을 때도 가봤고 용산에 있을 때 가봤고 참 감동의 분이에요. 절대로 떨어져도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분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씨를 뿌립니다. 나는 좀 놀랍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분들의 열매, 오늘 발표하신 원호정 사장님이나 오소혜 강사님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번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건은 이분들의 미래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건 뭐죠?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저 오소혜 강사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까 2019년에 그렇게 이제 자리를 채운 적이 있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대방동에서 했던 게 그 전인가?
그죠? 예, 그 전에 제가 막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인데 막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해갖고 뭐 이날 와서 무슨 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웃겨갖고 아니 내가 왜 거기 가서 해줘야 되니? 그랬더니 뭐 거기서 해야 될 이유를 막 장황하게 그래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오소희 강사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원래 B2B 저도 그랬지만 그냥 외부에 강의 있으면 바쁘고 강의 없으면 안 바쁘고 이게 뭐야. 저는 그걸 정말 경멸하거든요. 제가 그 생활을 20년을 했잖아요. 강의를 80회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서요. 돈도 미리 주자면서 스케줄을 다 잡았어요. 80번 가서 해야 돼. 저는 주로 이제 대기업의 노조들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강의 전날 전화가 한 통 뛰고 와요. 교육 담당자들. 뭐라는 줄 아세요? 상무님이 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난 80회를 다 날짜를 잡았는데. 이거는 사업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에 기관에서 농림협회 컨설팅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저보고 조언한 게 뭐냐면 B2C 하지 마라. 너 죽는다. 개인은 접근하지 마라. 기업이 돈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줌마들 상대하지 마라. 돈 안 된다. 아주 저한테 철두철미하게 조언했던 양반들 요즘 다 뭐하냐 그랬더니 다 도봉산 가 있고 수락산 가 있고 다 뭐 그러다가 자연인으로 갈까봐 예.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B2C로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고객 명단 프로C에 오면은 제 고객 관리하는 거 다 알려드립니다. 제 개인 고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제가 개인 고객 데이터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한꺼번에 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10년 동안 꾸준히 모으고 저장하고 모으고 저장하고 제가 그 고민이 있었어요. 10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것인가 아니면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도둑질도 하면 는다. 그죠? 이은영 사장님? 네? 도둑질도 하면 는다. 우리 여기 이은영 사장님 반짝반짝 해보세요. 네. 콘텐츠 코칭하고 프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치위생사예요. 30년. 근데 글을 쓰시고요. 지금은 이제 치과 원장들이 보는 그 온라인 그 칼럼, 그 신문사의 칼럼도 쓰시고 자꾸 아직도 재직 중에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 더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도둑질도 하면 늡니다.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세 분의 컨퍼런스 발표 잘 보셨죠?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월달 북특강이 시작합니다. 세 권의 책을 다룰 거고요. 두 분의 저자를 모실 겁니다. 한 분은 그 안상현 작가가 쓴 그 중년이 원하는 뭐 소심한 투자에 대한 책을 잘 쓰셨어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분은 조현심 작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브랜딩 책 쓰는. 조현심 작가는 이제 이런 기업은 안 했지만 저하고는 뭐 거의 전후 사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예, 정말 가까운 사이고요. 7월달, 8월달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때마다 북특강 하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별도에 신청하지 않고 이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카톡에 가셔서요. 카톡 검색에 제 이름을 검색하십시오. 그럼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저한테 어디 초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DB에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분 좀 만나서 내가 차 한잔 좀 하고 싶다. 아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 식사 한번 하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카톡해서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정 드릴게요. 원래 상담비가 33만 원인데 오늘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에겐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끝나고 나서요. 오늘 주문주소 받으셨던 카페 페이지 기억하시죠? 주문주소 받았던 그 카페 페이지 댓글에 오늘 들었던 우리 오소희 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원효정 강사님, 원효정 대표님, 우리 이재봉 사장님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나는 거 한 줄씩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 이분들이 그 질문에 답변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되게 집단 지성입니다. 같은 강의를 들었으나 각각 다른 거를 들었다는 거는 다른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효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배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혼자 듣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나눠서 정말 많은 은혜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칠 거 사진 한 장만 딱 찍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카메라 있는 쪽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한번 찍겠습니다. 양쪽 손 반짝반짝 하시고요. 네, 오늘 늦은 밤입니다. 네, 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